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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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항소하겠다. 다시 말해서 부인이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로 다 유죄가 나왔는데, 그리고 본인도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어떤 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지 함께 보시죠.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했다. 입시 공정성 및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 공문서 행사, 유죄. 서울대 법대, 이거 본인이 서울대 법대에 있었잖아요. 정경심 씨 대법 판결에서도 이거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위조했다라고 나왔어요. 결국 2심 재판부에서 유죄, 본인이 위조했다.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유죄. 동양대 표창장, 이거 부인이 위조했죠. 위조 사문서 행사, 유죄. 부정 지원, 업무방해, 유죄. 아들과 관련하여 생기부 허위 기재, 대리시험 등 업무방해, 유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위계공무 집행방해, 유죄. 장학금 부정수수, 청탁금지법, 유죄. 최광욱 명의 인턴 확인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확인서, 위조, 뇌물수수 등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다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허위 스펙 중 상당수는 부부가 직접 위조를 하거나 위조에 가담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조국과 공범 관계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 1년이 추가로 더 선고가 됐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을 살고 있는 정경심 씨, 징역 4년 확정 판결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과 아들 입시 비리 공범 기소, 징역 1년 추가 선고됐어요. 김소영 교수님, 징역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최강욱 의원이 만들었다는 그 인턴 허위 그 확인서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1년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국 교수는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조국 교수가 죄가 물론 없다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상 요거는 정경심 씨 혼자 만들었고 그래요? 조국 교수는 관여된 바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지.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발급해졌다는 그것도 다 이제 위조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나와서 조국 교수가 뭐 상당 부분 다 많이 무죄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무죄라기보다 아내의 죄로 이제 인정이 된 셈인 것이죠. 사실 조국 교수가 진짜 우리 사회를 아주 양갈래로 찢어놓은 2019년, 2020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아주 시끄러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좀 폐를 많이 끼쳤죠. 그리고 이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뭐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의 시간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다가 법원의 시간에서도 수백 번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이번에도 나와서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뭐 상당 부분이 무죄로 나왔고 그래서 내가 2심에 항소해서 다시 진실을 밝혀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 진실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또 뭐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의사 면허 같은 거 취소도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조국 교수가 책도 2권이나 쓰고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3심에서 모든 것이 유죄였던 것으로,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 유죄였던 것으로 아예 확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식의 어떤 자기를 대중에게 선전하고 판매하는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물론 우리나라에 3심 제도가 있어서 3심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심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실을 지연하고
또 중간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던 그런 본인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겸허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씨의 혐의 관련해서도 또 상세히 제기가 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영 외고 시절에 생활 기록부를 허위 기재했다. 유죄. 조지 워싱턴대 2차례 대리 시험을 쳐줬다는 의혹 유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 유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것 유죄. 거기에 최광욱 명의의 인턴 증명서 부정지원, 정경심 유죄. 재판부 정경심이 위조했다. 위조한 게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천하람 변호사님 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조국 부부는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뭐 어떤 법적 절차가 더 남아 있길래? 그건 거의 천당 지옥 가는 법정 정도 말고는 남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남은 게 없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납득 못 하시는 분들 뭐 실제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특히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한국 사회의 최종적인 그 판단 주체인 대법원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그 어느 것도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전 지금 보면은 저분이 저런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저런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분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을 맡기에는 너무도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었던 분 아닌가 하는 면에서 오히려 더 참담함을 느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것을 조금 더 추스리기 위해서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아끼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조국의 강을 좀 확실하게 건널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이제는 대국민 사죄의 메시지를 좀 내주시라 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이 책을 내서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 최근에 발간한 책, 그 서평 앞에 저자 소개에 검찰 개혁을 외치다가 엄청난 검찰과 이 정치 탄압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한 3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처벌받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거 부당한 탄압이고 조작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자기 인생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 집단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제가 그때 민주당 분들을 보면 우왕좌왕했던 것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조국 장관한테 누구 하나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따져 물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다니까 없는 거야. 조국 장관 우리 진영의 스타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지금 우리 팬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앞장서서 조국 쏘!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배지 달고 잘 나가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 수호 어찌됐든 다음 총선 때까지만 이재명 대표 버티면 공천을 할 것 같은데? 그럼 나 배지 달 것 같은데 제명 수호로? 조국 수호로 배지 달아본 경험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제명 수호로 재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 이 흐름 자체야말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면 과감하게 좀 끊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전현기 의원님, 지금 이제 여권의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운명도 조국 전 장관 운명은 같을 것이다. 똑같지 않냐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되길 바라시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게 되면서 부득이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가셨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의 대통령이 되는 명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잘못되어야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더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계속 조국 장관의 수사를 하면서 왜 저는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의아했었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혀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 탄압이다, 정적 제고용 수사다라고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대법원 판결들은 아까 우리 김수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허위 경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제대로 한번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하면서 뭐 인턴 증명서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경력들을 부풀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지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한 얘기 경력 부풀린 거 일부 인정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 잡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수사를 할 것인지 특검을 수용하실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된 말씀을 해주실 때가 되었다. 저도 우리 전하람 변호사처럼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위 경력 한번 제대로 잡아봅시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그중에 한 시사점은 조 전 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원 판단에 의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늙은 죄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때도 지금도 불법은 없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도 불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무관심한 편이었다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무관심했다면 다 명분대 같지 않았을까요?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책무를 져버렸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문계 인사들의 구명 로비를 받아들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기억을 되돌려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각종 뇌물성 대가를 받았고 고맙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뒤늦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찰이 중단됐죠. 재판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은 무겁다라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등은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시켰는가와 관련해서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 해명이 거짓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1심 재판부는 들어보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첩보 비위가 보고됐는데 판단 결과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감찰을 중단하라고 본인이 지시했다. 결국 이 발언이 본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법원에서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